그날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VIP 고객들은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매장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작은 천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매장 안을 둘러보십니다. 저 할머니, 지난번에도 그냥 구경만 하고 가셨잖아. 괜히 응대했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닐까요? 김한수,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떤 제품을 찾으세요? 직원들은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고 점장 이수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한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런 분이 여기에서 뭘 사겠다고 생각해? 이 평범해 보이는 하루가 곧 매장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김한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날의 결정이 만든 충격적인 반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영미입니다. 올해 25,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극적인 사건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 역시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한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일했던 곳을 먼저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매장은 그야말로 명품이라는 단어에 걸맞은 곳이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고급스러운 가죽 가방들이 가지런히 진열된 공간,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세련된 정장을 갖춰 입은 고객들이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쇼핑을 했습니다. 가격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가격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처럼 여겨졌으니까요. 그렇게 완벽한 공간에서 저희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일했습니다. 마치 그림처럼 조용히 존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곳은 화려한 명품 매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김한수, 너 오늘 매출 보고서 정리 다 했지? 네, 점장님. 다 마무리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면 끝이야? 내가 언제 그거 하나하나 검토할 시간이 있대? 혹시라도 실수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건데? 우리 점장님, 이수정, 그녀를 설명하는 단어는 많았습니다. 권력, 독재, 갑질, 그리고 악랄함. 점장님에게 직원들은 단순한 부하였습니다. 절대 반박하면 안 되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존재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야, 점장님 또 김한수한테 갑질하는 거 봤어? 아휴, 오늘 또 뭐 뒤집어 씌우려나 보네. 진짜 질린다 질려. 이수정 점장님이 있는 곳에서는 누구도 편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들은 전부 직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보고서 작성, 회의 발표 준비, VIP, 응대, 매장 정리까지 우리는 매일 그녀의 기분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점장님은 말했습니다. 이 매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 다 누구 덕분이야? 나 때문이야. 너희가 알아서 잘하는 것 같아? 내가 관리하니까 이 정도 유지되는 거라고. 관리? 아니요. 그건 착취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점장님이 가장 즐겨 쓰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승진 평가였습니다. 그녀의 눈밖에 나면 승진은커녕 오래 버티지도 못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선 찍히면 끝장이라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한번 미운 털이 박히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사람은 결국 사라졌으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휴, 피곤하네. 오늘 회식 자리 예약해야겠다. 김한수, 윤영미, 너희 둘은 오늘 자리 빼지 마. 점장님, 저희 오늘 마감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 좀 힘들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다들 아는데 너희만 빠지면 얼마나 티 나는지 알아? 내가 한 번만 봐주면 다음엔 2번 빠질 거지. 우리는 회식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장님이 가라면 가야 했고, 점장님이 웃으면 우리도 웃어야 했고, 점장님이 술을 마시라면 마셔야 했습니다. 그게 직장 생활이었으니까요. 어제도 늦게까지 술 마셨다며? 하루하루가 지옥이네. 진짜 너무하지 않냐?
자긴 술 한 잔 마시고 집에 가면서 직원들은 새벽까지 남아야 돼. 그런데 이 모든 걸 가장 묵묵히 견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한수입니다. 그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점장님이 아무리 부당한 말을 해도 묵묵히 듣고 따랐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기 일만 조용히 했고 손님들에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모습이 점장님을 더 열받게 했습니다. 김한수, 너 요즘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내 말에 태도가 불성실해? 죄송합니다, 점장님. 하, 진짜 답답하네. 점장님은 김한수를 싫어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태도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비굴하게 굴지도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고 손님들에게는 항상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게 점장님에게는 눈엣 가시였던 것입니다. 나는 가끔 김한수에게 물었습니다. 한수야, 넌 너무 착해. 그러다 나중에 진짜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난 그냥 내 할 일 하면 돼. 손님들한테만 집중하면 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요.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었습니다. VIP 고객들은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명품 가방을 고르고 우리는 조용히 매장 한 구석에서 눈치를 보며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점장님은 매출 실적을 체크하느라 바빴고 직원들은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장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먼지가 묻은 작은 천 가방이 들려 있었고 낡은 신발은 여기저기 달아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손끝에는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고객이라기보다는 그냥 길을 지나던 분처럼 보였습니다. 뭐야, 저 할머니 왜 들어왔어? 혹시 길을 잘못 든 거 아니야? 여기는 왜 들어왔지? 잡상인인가? 괜히 상대했다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매출에도 도움 안 될 텐데 말이야. 우리 매장에는 보이지 않는 룰이 있었습니다. 명품 매장을 찾는 고객은 그에 걸맞은 외모와 분위기를 갖춰야 한다는 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런 기준에 맞춰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룰을 깨는 사람이 오면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외면했습니다. 누군가 다가가려 하면 말없이 눈치를 줬습니다. 하지만 김한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할머니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떤 제품을 찾으십니까? 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웅성거리며 김한수를 쳐다봤습니다. 누구도 하지 않는 행동을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가방 좀 구경하려고요. 네. 그럼 편하게 둘러보세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날이 추운데 따뜻한 차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할머니의 얼굴이 살짝 놀라는 듯 하더니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보네요. 그래. 차 한 잔 주면 참 좋겠어요. 김한수는 곧바로 매장 안쪽으로 가서 따뜻한 허브티를 한 잔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점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한수, 잠깐 이리 와봐. 네, 점장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사람한테 왜 그렇게 친절하게 굴어? 네. 그냥 고객님이시니까요. 하, 고객. 저런 누더기 차림을 한 사람이 우리 매장에서 뭘 살 것 같아? 2천만 원 넘는 가방을 살 돈이나 있을 것 같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VIP 손님 응대나 더 신경 써.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저렇게 대놓고 혼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게 김한수 진짜 답도 없다. 눈치가 없나? 하지만 김한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할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많이 기다리셨죠? 이 가방이 지금 인기가 많아서요. 소재도 가볍고 수납 공간도 넉넉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정성껏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 고마워요. 사실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오면 대충 눈길 한번 주고 지나가잖아요. 고객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만족한 듯 몇 가지 제품을 살펴보다가 조용히 매장을 나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은 하나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매출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손님이잖아. 김한수는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직원들은 다들 김한수를 답답해했습니다. 점장님에게 잘 보여야 살아남는 곳에서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한수는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는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설마 그 할머니 기다리는 거야? 아니요. 그냥 혹시 다시 오시면 더 잘해드리고 싶어서요. 김한수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혼나고도 또다시 친절을 베풀겠다고 하다니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눈치 없다는 말이 나왔지만 저는 그게 잘못된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매장 오픈하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방문했던 할머니가 조용히 매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손에는 여전히 낡은 천 가방이 들려 있었고 오래된 신발은 더욱 낡아 보였습니다. 구겨진 옷자락과 주름진 손끝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그녀를 힐끔 쳐다보았지만 이내 무관심한 태도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몇몇 직원은 피식 웃으며 작은 목소리로 웅성거렸어요. 이제는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손님이 등장하면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VIP 고객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는 이유로 겉모습만 보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고객에게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한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처음과 같은 태도로 다가가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다시 방문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제품을 보고 싶으세요? 아, 그냥 저번에 설명해 주신 가방도 좋았지만 오늘은 벨트를 좀 보려고요. 김한수는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매장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변함없었고 말투에는 친절함이 가득했어요. 할머니가 VIP 고객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정성스럽게 제품을 추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속삭이며 피식 웃었고 몇몇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 순간 점장 이수정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김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표정만으로도 분노를 숨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곧바로 나를 불러 손짓하며 지시했습니다. 나는 점장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조용히 김한수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한수, 점장님이 찾으셔. 빨리 가봐.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아이고, 바쁜데 내가 또 번거롭게 했네. 괜찮으니 다녀와요. 김한수는 점장의 부름을 받고 빠르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조언이 아니라 차가운 질책과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대충 말해서 보내라고 했지? 왜 또 상담을 하고 있어? 너 내 말이 웃음니? 머리에 생각이란 게 있는 거니? 저런 할망구가 돈이라도 있겠니?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점장님, 고객님께서 제품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객?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저런 허름한 차림의 사람들은 명품 매장에서 절대 돈을 쓰지 않아. 그냥 한번 구경이나 해보려고 온 거라고. 넌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제대로 일하라고 너한테 월급 주는 거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관심 끄라고. 네가 매출이 낮은 이유를 생각해봐. 이런 쓸데없는 시간이 많아서야. 점장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김한수를 매섭게 쏘아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들렸고 몇몇은 힐끔거리며 사무실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조용한 매장 안에서 들릴 리 없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던 자리에서 조용히 움직이더니 점장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한수가 사무실에서 나오자 할머니는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는 당황한 듯 급히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고객님, 아이고, 괜찮아요. 괜히 나 때문에 혼나기만 했네. 다음에는 좀 덜 혼나게 손 좀 깨끗하게 씻고 와야겠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김한수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흘러나왔어요. 봐, 내가 뭘 했어? 매출 하나도 도움 안 된다니까? 김한수는 저러다가 점장님한테 완전히 찍히겠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점장은 김한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참을 인내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제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내가 저런 손님 상대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너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멍청하게 굴 거야? 그날 이후로 점장은 김한수를 더 심하게 몰아붙였습니다. 하루 종일 매장에 무거운 짐을 정리하게 했고 불필요한 문서 작업을 맡겼어요. 그리고 중요한 고객 응대에서는 철저하게 배제했어요.
누가 봐도 보이지 않는 징벌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한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든 묵묵히 해냈고 불만 한마디 없이 버텼어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설마 아직도 그 할머니 기다리는 거야? 아니요, 그냥 다시 오시면 더 잘해드리고 싶어서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혼나고도 다시 오시면 더 잘해주고 싶다니.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김한수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다시 매장을 찾았을 때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시간이 흘러 2주 후 매장은 다시 평소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VIP 고객 응대에 집중했고 점장은 매출 실적을 확인하며 직원들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의 분위기는 한층 날카로워졌고 누구도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김한수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지만 점장의 시선이 더욱 거세졌다는 걸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장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전에 방문했던 그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였습니다. 직원들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서로를 쳐다보며 피식 웃거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왔네, 이번에도 그냥 구경만 하다 가겠지. 점장 이수정이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재빠르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손님을 살피더니 피식 웃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오래된 제품은 저희 매장에서 수선이 어렵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당황한 듯 가방을 꼭 쥐었고 표정에는 아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사정을 설명하며 어떻게든 수선이 가능한지 물어보았지만 점장은 손을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가까이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김한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점장의 말을 끊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장님. 하지만 브랜드 제품이면 공식적으로 수선이 가능합니다. 김한수, 왜 또 끼어드는 거야? 고객님께서 오래된 가방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시는데 저희 브랜드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선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매장 안의 분위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김한수가 또다시 점장의 말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며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점장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뭔데 신입 주제에 내 말을 뒤집어? 넌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앞으로 진급은 절대 못할 줄 알아. 고객 서비스의 기본 원칙을 따를 뿐입니다.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고객님께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김한수의 단호한 태도에 점장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매장 안의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 있었고 몇몇 직원들은 김한수를 응원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김한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점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점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매장 안의 긴장감이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직원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숨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감히 개입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점장의 분노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김한수를 향한 그녀의 시선은 싸늘했고 그의 행동이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다는 태도였습니다.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김한수, 내가 감히 내 결정을 무시해? 너 같은 신입이 뭔데 고객 응대를 좌지우지해? 내가 무슨 브랜드 대표야? 이 매장이 내 개인 가게라도 되는 것 같아? 점장의 목소리는 매서웠습니다. 그녀는 마치 김한수를 완전히 짓눌러 버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김한수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손끝이 살짝 움찔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고객님께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직원의 의무입니다. 점장은 어이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직원들에게도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이게 요즘 신입들이란 거야? 내 말을 이렇게 무시하고 고객한테 아부 떠는 걸 자랑이라고 여겨? 다들 똑똑히 봐도 이렇게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야. 직원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점장의 말투에는 뭔가 서늘한 위협이 서려 있었어요. 김한수를 향한 그녀의 적대감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김한수는 할머니에게 다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다행히 수선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복원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맙네. 이 가방이 내겐 참 소중한데. 이렇게 신경 써주니 마음이 놓여. 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김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수선 요청서를 작성한 후 인사를 남기고 매장을 떠났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고 점장은 아무 말 없이 김한수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김한수는 더욱 고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점장은 그의 실수를 찾아내려 했고 VIP 고객 응대에서도 철저히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한수가 맡은 그 가방의 수선이 완료되었고 할머니가 다시 매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매장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며칠 후 김한수가 맡았던 가방의 수선이 완료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복원된 가방이 매장 한쪽에 보관되었고 김한수는 혹시라도 할머니가 방문할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런 그를 보며 피식 웃었어요. 점장은 여전히 차가운 눈길을 보내며 마치 다음 실수를 잡아내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매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할머니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힐끔 쳐다보았지만 곧 시선을 돌리며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김한수는 즉시 그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수선이 완료되었습니다. 김한수는 정성껏 포장된 가방을 꺼내어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가방을 어루만지며 감탄하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수선해 주다니 정말 고맙네. 그 순간 점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고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방 수선은 끝났고 이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머니의 미소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직원들 역시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한수는 여전히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점장은 그런 김한수를 노려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선비가 꽤 나왔을 텐데요. 혹시 준비는 해오셨나요? 명품 가방을 하나 수선한다고 해서 이 매장에 자주 들르시면 곤란합니다. 매장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가방을 조심스럽게 쥐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점장님, 고객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합니다. 너 또 끼어드는 거야? 우리 브랜드는 단순히 비싼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가치 있는 제품을 고객과 함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정당한 서비스를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점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김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며 낮게 웃었습니다. 내가 감히 날 가르치겠다고? 신입 주제에 점장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김한수는 여전히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장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하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은 숨죽인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점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김한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저런 거지 같은 손님 상대하지 말라고. 내가 이 매장의 점장이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응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는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슬쩍 매장을 빠져나갔어요. 직원들은 긴장한 채 서로의 얼굴을 살폈고 몇몇은 김한수의 반응을 기대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김한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장님, 고객님께 예의를 갖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고객님을 외모나 경제적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김한수의 단호한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네. 나는 이런 대접에도 익숙하니 다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구먼. 그 말에 매장 안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할머니의 조용한 말 한마디에 더욱 당혹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매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매장 문이 다시 열리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인물을 본 순간 모두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명품 브랜드의 회장 김진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매장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평소 좀처럼 직접 방문하는 일이 없는 그녀의 등장에 직원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직원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점장 이수정 역시 당황한 듯 황급히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직접 방문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저희 매장의 서비스와 관리 상태를 점검하러 오신 건가요? 점장은 자신이 매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김진숙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아부성 멘트를 던졌어요.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김진숙은 매장을 한번 훑어본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소개하기 위해 왔습니다. 직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누가 특별한 손님인지 모두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김진숙 회장이 손짓하며 가리킨 사람은 다름 아닌 가방을 수선하러 온 할머니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브랜드의 새로운 회장님, 강숙희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매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점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한수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모든 상황이 이해된다는 듯이 침착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강숙희 회장은 조용히 매장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몇 번을 방문하며 우리 매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강숙희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내가 본 것은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고 진정한 고객을 외면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은 숨죽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점장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고 입술을 깨물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점장이라는 사람이 고객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브랜드의 가치는 단순한 가격표가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점장은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입을 열려 했지만 강숙희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회사의 점장 같은 마인드의 직원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로 점장은 해고 조치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매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였고 점장은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회장님, 저는 단지 매장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그런 거였습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점장은 할 말을 잃고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김한수만은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숙희 회장이 김한수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한수 씨, 앞으로 나오세요. 김한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숙희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부터 나를 진정한 고객으로 대해준 사람은 당신뿐이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보고 응대한 당신 덕분에 우리 브랜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어요. 강숙희 회장의 다음 말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김한수 씨를 새로운 점장으로 임명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매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신입사원이었던 김한수가 점장으로 승진하게 된 것입니다.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의 진심 어린 태도를 떠올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김한수를 향한 존경심이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렇게 매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점장이 해고되고 김한수가 새로운 점장으로 임명된 이후 매장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한수의 리더십이 매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직원들이 신입사원이었던 김한수가 점장이 된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신입이 뭘 안다고? 라며 수군거리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한수는 이에 개의치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매장의 운영을 챙겼습니다. 그는 점장이 되었어도 직원들과 함께 바닥을 닦고 무거운 짐을 옮기며 솔선수범했습니다. 점장님이 직접 창고 정리를 하시네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러게, 예전 점장이랑 너무 다르지 않아? 솔직히 좀 의외야. 직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점점 김한수의 태도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원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존중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도왔습니다. 매장의 서비스도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고객들에게 무조건적인 판매를 강요하기보다 브랜드의 가치를 설명하고 진정으로 어울리는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고객들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단골 고객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VIP 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직원들이 확실히 달라졌네요. 예전보다 훨씬 친절하고 세심하게 응대해주는 느낌이에요. 고객님께 어울리는 제품을 찾는 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니까요. 김한수의 새로운 운영 방식은 본사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실적이 단순한 매출 수치가 아니라 고객 만족도를 중심으로 평가되면서 매장의 성과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한 달 뒤 본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 매장이 전국 매출 1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장 내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눈치를 보며 일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능동적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팀워크를 강조하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김한수는 직원들에게 개별 면담을 진행하며 각자의 고민을 듣고 매장의 운영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사의 눈치를 보며 일했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김한수 점장님 덕분에요. 이러한 변화는 고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번 방문했던 고객이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졌고 브랜드의 이미지 또한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본사에서 중요한 보고를 위해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본사의 임원들은 매장의 분위기와 직원들의 태도를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사 임원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매장은 단순히 매출만이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군요. 김한수 점장님,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직원들은 김한수를 점장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매장의 변화는 단순한 실적 향상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의 태도와 고객들의 인식까지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한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매장의 문을 가장 먼저 열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변함없는 진심과 열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한수가 점장으로 임명된 지도 반년이 되었습니다. 매장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매장으로 자리 잡았고 직원들의 표정도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일하는 분위기 속에서 고객들은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 직원들을 억압했던 점장의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매장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매장의 성공이 계속되면서 본사에서도 김한수에게 큰 신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매출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본사의 최고 경영진이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본사 임원들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고객 중심의 응대 방식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장 방문을 마친 후 최고 경영진은 김한수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한수 점장님, 매장이 이렇게까지 변화할 줄은 몰랐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장이 변화할 수 있었던 건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었고 고객들이 저희를 믿고 찾아와 주신 덕분입니다. 김한수는 자신의 공을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직원들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김한수를 위한 작은 축하 파티였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등장한 직원들은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점장님 덕분에 매장에서 일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이전에는 매일 출근하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어요. 김한수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항상 열린 자세로 의견을 듣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찾는 고객들 역시 김한수와 직원들의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한 소비 공간이 아니라 신뢰와 정성이 가득한 매장이라는 것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한 노년 고객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다 문 앞에서 김한수를 불렀습니다. 젊은이, 난 여길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진심이 담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말이야. 고객님께서 그렇게 느끼신다면 저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노년 고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매장을 떠났습니다. 김한수는 고객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김한수가 이루어낸 변화는 단순히 매장의 실적이 오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운영 방식이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한수는 모든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과 신뢰를 쌓고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매장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은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장은 더욱 활기차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김한수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고객과 직원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